자, 혼합물의 분리 잠깐 테스트 봅시다. 서로 잘 섞이며 끓는 점이 다른 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증류 장치는 이제 특정 액체만 분리를 해내는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증류 장치는 잘 섞이는 용액이나 섞여 있는 물질에서 특정 용매만 골라낼 때 쓰는 거니까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간장, 참기름, 물하고 식용유 같은나 물과 사용화탄소는 다 어떻게 돼요? 안 섞이죠.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뭘 써줘야 돼요? 분별 깔때기를 사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번 봅시다.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래요.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끓는 점이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니은.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주로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바닷물을 끓여 식수를 얻거나 탁한 수를 가열해서 소주를 얻는 방법을 뭐라 불러줍니까?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탑에서 원유를 분리할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먼저 끓어 나오니까 증류탑의 위쪽에 높은 물질일수록 나중에 끓어 나오니까 아래쪽에 분리가 됩니다. 자, 밀도가 서로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액체에 넣어 분리를 할 때 액체 밀도는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여야지 하나는 가벼워서 뜨고 밀도가 작아서 뜨고 하나는 밀도가 커서 가라앉게 되겠죠. 이 실험 장치 뭐예요? 분별 깔때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실험 장치로 물하고 에테르를 분리할 때 밀도가 큰 물질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고 작은 물질이 위로 뜨잖아요. 따라서 둘 중에 밀도가 누가 더 큽니까? 물이 더 커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 아래쪽인 B, 에테르가 A에 해당이 되겠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써서 흡착포를 이용해서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 이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뭡니까? 밀도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기름이 위에 뜨는 걸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원 기출 1번에 3, 2번에 5, 3번에 4, 4번에 1, 5번에 3, 6번에 1, 7번에 1, 8번은 순서대로 D가 제일 크죠. D, C, B, A죠. 9번에 5, 10번에 5, 11에 3, 12에 2, 5, 13에 5, 14에 5, 15에 3, 16에 5, 17에 1, 18에 5, 19에 4. 네,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뒤에 서술형 정목하기 봅시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증류라고 합니다. 그쵸? 증류. 자, 2번 그림과 같은 혼합물에 분리해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원유의 분리, 맑은 소주 얻기, 끓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밀도차를 이용해서 두 가지 고체 물질을 분리할 때는 일단은 두 고체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적은 양의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시험관에 혼합물을 넣고서 너무 적은 양은 뭘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스포이드를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분별 깔때기는 중간에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위층을 먼저 덜어낸 후에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쪽 빨아내줘야 되니까 아래 거를 빨아내기는 힘들죠. 자, 그 다음에 5번 바닷물에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설치를 한 후에 흡착포를 이용해서 기름을 제거를 해준대요. 그래서 따라서 밀도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바닷물의 밀도가 기름보다 커야죠. 그래야 기름이 물 위에 뜨니까. 그 다음에 6번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분리할 때 끓임 쪽을 넣는 까닭은, 끓임 쪽은요,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줍니다. 안에다가.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방법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소주꼬리에 탁주를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유화되고 위에 소주꼬리 위에 얹어 놓는 위쪽에 찬물과 만나 액화가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를 모아주게 되는 게 소주꼬리죠. 자, 다음에 8번, 9번, 10번.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끓는 점에 따른 분리 위치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으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과 사유화탄소를 분별 깔때기에 넣어두면 일단 두 물질은 섞이지 않고요. 밀도가 누가 더 큽니까? 사유화탄소의 밀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밀도가 큰 사유화탄소가 아래로, 물은 위로, 이렇게 가겠죠. 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위층과 아래층의 액체를 분리해내는 방법은, 자, 일단 여러분들 분별 깔때기를 쓸 때는 위에 마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닫아놓으면은 압력차 때문에 잘 분리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고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에 액체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중간 경계 물질은 따로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비커에다가 나머지 위층의 액체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어요. 물이 분리되는 구간은 끓는 점이 높은 어디예요? 라죠. 왜 그러냐면은 에탄올보다 물의 끓는 점이 높아서, 그죠? 더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냈어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분리되어 나오는 부분은 바로 D에 해당이 될 거고, 증류탑에서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뭡니까? 증류고, 바로 뭐에 이용을 하는 겁니까?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참고로 LPG,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하죠. 그 다음 뭐 나와요? 등유, 경유, 중유. 순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표는 액체 A부터 E의 밀도를 나타내는데, 밀도가 5인 돌과 0.8인 스타이로폼의 혼합물을 밀도차로 분리를 하려면 밀도가 요 둘의 중간 사이에 해당하는 물질이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여야 되는 거야? 이거보단 크고 이거보다는 작은 물질이어야 되니까 둘 중에 누가 됩니까? A하고 D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두 개가 가능하고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의 밀도가 되는 물질을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이 실험 장치의 이름 뭡니까? 분별 깔때기죠.
A와 B 중 밀도가 더 큰 물질은 B죠. 그죠? 밀도가 더 큰 물질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 실험 장치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조건 두 가지. 일단 어떻게 되냐면 두 액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액체는 서로 밀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층으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15번. 다음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과정은 여기가 틀렸죠. 분별 깔때기에 마개를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개를 막아버리면 액체가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마개를 막고가 아니라 열고예요. 열고. 그래서 순서대로 골라주면 맨 처음에 뭡니까? 가. 그 다음에는 뭐 해줘야 돼요? 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마죠. 그죠? 그 다음에 경계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따로 해주고 맨 마지막에 다. 네,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